한일 가정에서 태어나서 크게 장점 뭐 한 가지? 아니면 뭐 단점 한 가지? 단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답답한 거죠. 엄마랑은 이 언어가 안 통하고 아빠랑은 이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적인 부분도 다르고 약간 아빠는 한국 분인데 한국 분 중에서도 시골 분이세요. 그래서 다들 뭔가 이렇게 다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좀 그러면은 민폐잖아.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문화적인? 사람 대할 때 문화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아빠는 이게 친하니까 뭐 어때 이러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면 피해준다고 이렇게 돼서 싸울 때 이게 제가 중간에서 말린다든지 그런 일이 되게 많고 단점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답답함에서 얘기를 하려면은 엄마 아빠는 무조건 서로의 언어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되게 훨씬 많죠. 많죠. 알더라도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쉬운 말만 하니까 깊은 어떤 감정의 얘기를 많이 못해요. 못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특히 애들이 어리면 괜찮은데 이제 점점 커갈수록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깊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싶어. 혹은 아빠한테 하고 싶어. 근데 내 언어가 제한적일 때 안 통하단 말이죠. 이게. 그럴 경우 골이 깊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언어, 문화. 문화, 언어를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두 가지 언어가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요. 한 가지. 선이 하나라고 친다면은 이쪽 선이 일본어고 이쪽 선이 한국어고 섞인 부분이 내가 지금 속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가라고 하니까 그럼 요 내가 있는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중언어라고 명명하지만 한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중언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나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어만 쓰는 환경, 한국어만 쓰는 환경 어렵거든요. 네. 둘 다 쓰는 환경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너무 편한데 이제 한국에 있으면 한국어만 써야 되고 일본에 있으면 일본어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위치를 한번 갈아 껴야 되는 맞아.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일본으로 대학을 진학하셨을 때는 그때는 일본 스위치로 계속 키고 살았겠네요. 그죠. 계속 켰으니까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나오는. 일본으로 대학을 가셨다가 그때는 그러면은 유학생 신분으로 가셨겠네요. 그쵸. 일본인으로 간 게 아니고. 한국인으로 갔어요. 그때 아예 한국인을 택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 전형이 원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이중국적자는 유학생 전형으로 못 간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택해야 될 거 좀 미리 택하자 해서 한국을 택하고 이제 그렇게 간 거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진로를 정해야겠다고 시작했던 게 언제쯤이신가요? 저는 이제 연기하고 싶은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본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본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일본에 있는 이모들한테 비디오를 찍어주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내주셔서 그걸 봤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어머니가 노력도 많이 하셨네요.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노레미짱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바와린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봐왔어서 애니메이션을 좀 친숙하게 여겨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애니메이션 뒤에 성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성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성우로는 먹고 살 수가 없네? 라고 했을 때 그럼 난 뭘로 먹고 살 수 있고 또 뭔가 사회에 기여가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했을 때 어머니가 일본어 교육을 20년 넘게 했었어가지고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강사로 계세요? 집에서 그냥 공부방으로 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걸 봐왔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제자들이 뭔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뭔가 직업을 갖게 되는 걸 보니까 교육이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배웠어요. 국제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네네네. 이정표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도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도 처음이니까 너무 그 걱정거리만 많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한 번의 결정이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는지를 잘 숙지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이 약간이라도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이 우리한테 되니까 만나 뵙자고 한 거였어. 자라나는 하나와 하루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아드바이스가 있으면. 중학교 때 그 일본에서 성우를 하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일 생각했던 게 일본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중학교 때. 근데 그때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집안의 사정도 그렇고 부모님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일본의 성우는 좀 일찍 시작해야 돼요. 10대 때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사실 그래서 교육적으로 튼 것도 있어요. 원래는 정말 연극을 하고 싶었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성우라든지. 예, 그거를 왜 내가 그렇게 되고 싶냐를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루도 일본에 이제 가게 된다면은 꿈을 나중에 꾸게 될 때 일본에서 꾸게 될지 한국에서 꾸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는 저희도 100% 동감합니다. 그거를 못하면은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는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언어가 흥미가 생길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저는 국제학교 보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이게 제주도에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에도 있고 또 어디에 또 있는데 서울로 기회를 많이 노출을 해줘야 애들이 꿈을 갖는다라는 맞아요, 동기를 해요. 맞아요. 하루 뭐라고? 왜 집에 왜 가고 싶어? 뭐가 있어 집에? 너무 추워서 옷을 입어 옷을. 하루장으로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모가 하나랑 똑같은 이모야.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래. 합체하고 있다. 하나도 합체가 돼 있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알고 이모도 합체가 돼 있는. 하나가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진짜?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 하나랑 똑같아. 어떻게 생각해? 합체돼 있는 이모야. 센파이라봐, 센파이. 선배야, 선배. 어? 합체라고. 예전에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니까 합체되어 있는 거잖아, 나는. すごいでもいろんな話が来てて本当に良かったです。よかったですか良かったです。 나. 이거. 어디가? 하루는 안 보이나 봐. 私らの反抗ケロみたいな。